안녕하세요, 여러분. AI 프렌즈 대회 시즌2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이번 대회는요, 두 번째 대회죠. 저번 대회는 이제 기계연구원 백동천 박사님, 이번에는 이제 세트랙 SIA 최예지 박사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셨고요. 주제는 위성 관측 데이터를 활용한 강수량 예측 대회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저번에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대회에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그 등수만 보고 있었어요. 계속 언제 최혜지 박사님의 베이스 라인이 이제 밑으로 떨어질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제 뒤로 밀려서 등수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부러워요, 사실. 지금 이렇게 좋은 솔루션이 많이 나와서 최혜지 박사님 대단히 부럽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등, 2등, 3등 분들 이 정확도 보면은 예전에 베이스라인, 예전에 최혜지 박사님 하신 것보다 훨씬 좋아져가지고 대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셨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최혜지 박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대회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뭐 소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IA 최혜지라고 하고요. 네, 먼저 이번 대회에 참가해주신 727팀 참가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회 진행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해주신 데이콘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대기과학을 전공했고요. 위성 자료를 활용해서 대기 변수들을 산출하는 연구를 계속 진행해 왔었고, 지금 AI를 접목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되었고요. 이 AI 쪽 연구 시작하면서 AI 프렌즈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AI 프렌즈에 또 도움을 이렇게 받아서 대회까지 열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 발표 목차는 대회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참가자분들이 이제 기존의 강수 산출 알고리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게 좀 있어서, 기존엔 어떻게 해오고 있었고, 그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가 베이스라인으로 드렸던 딥러닝 기반 강수 산출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쪽 분야에서 딥러닝을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연구들이 이제 주로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1, 2, 3등 하신 분들의 점수가 4위 하신 분과 그 3위 하신 분의 점수 차이가 매우 유사해서 되게 아쉽게 수상은 못하셨지만 수상하지 못하신 분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서 이 제출 수를 보니까 엄청 나더라고요. 다들 막 50, 70회 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고 2등 하신 팀은 113번이나 제출을 해주셔서 정말 열심히 참가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대회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문제는 위성 마이크로파 채널 관측 값으로부터 그리고 지표 유형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용해서 강수량을 산출해 보자가 이제 문제였는데 저희가 보조적으로 이 두 센서의 위경도 값도 드렸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결과 하신 거 보니까 이 위경도 값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입력 값을 이용해서 강수량을 산출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용된 위성 자료는 GPM 코어 옵저베토리라고 하는 위성인데, 이 위성은 GPM 미션의 레퍼런스 셀라이트로 사용되고 있고요. 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면, 여러 국가들, 미국, 일본, 프랑스, 그리고 인도, 유럽연합들에서 띄운 마이크로파를 탑재한 여러 위성들을 같이 활용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전지구 강수를 산출하고자 하는 미션입니다. 이 미션에 이제 이 GPM 위성이 저희가 이제 대회에서 사용한 GPM 코어 옵저베토리만 레이더 센서를 달고 있어서 이제 트루값, 강수량까지 산출할 수 있는 위성이어서 저희도 이 자료를 활용했고요.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실 대회 소개에서 말씀드렸어서 거기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파로부터 관측한 발기온도 값과 그리고 DPR이라는 레이더 센서에서 레인레이 값을 이제 산출해서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구축하였는데 문제가 이게 한 위성에 달려 있지만 두 센서기 때문에 관측 특성이 달라서 제가 드린 자료는 1단계로 전처리를 한 거였는데 이 두 센서의 그 관측 위치를 맞추는 작업을 했었고요. GMI 센서가 더 넓은 영역을 관측하기 때문에 DPR, 답이 있는 DPR 위성 센서의 영역에 대해서 GMI를 잘라서 이렇게 40x40 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제공해 드렸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 자료를 드렸었고요. 2019년도 자료를 저희가 평가에 썼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 사용을 허용을 했었고 추가적인 자료를 사용하실 때 2019년도 자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미리 공지를 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1등 하신 팀에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2015년, 14년 자료를 사용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수상자분들께서 어떻게 문제를 푸셨는지 제 발표 이후에 들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는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기존의 위성 마이크로파 강수 산출 알고리즘들은 통계 기법을 활용했는데요. 베이지안 통계 기법을 활용했고 자세한 거는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위성에서 관측된 자료는 대기의 상태를 전부 다 반영해서 그것을 이제 어떤 복사량으로 관측을 하게 되고 이 복사량을 이용해서 강수를 산출하고자 하는 문제를 풀려면 이 복사량을 만들어내는 대기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활용하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대기 상태와 그리고 복사량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제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해서 강수량을 산출하는 게 어떤 기본적인 방법론이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어떤 물체의 물체와 그림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측이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물체를 알아맞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물체를 알고 그림자를 아는 거는 쉽잖아요. 그래서 대기 상태를 알고 있고 복사량을 계산하는 복사 전달 모델이라고 하는 건 매우 정확도가 높게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관측인 그림자를 보고 물체를 알아맞추는 거는 이제 많이 어려운 문제라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AI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나사의 알고리즘도 이런 기법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나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모델 자료를 활용한 게 아니라 지금 이 GPM 위성 센서의 2개의 관측값을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계 기법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양을 무한정 늘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그 나사의 이 알고리즘 개발하신 분이랑 제가 학교에서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역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르게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본인들은 미국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니까 한국에 맞는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기존에 했던 연구는 관측 베이스가 아니라 모델 베이스로 모델의 언설턴티를 좀 줄여보자라는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나사의 알고리즘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방법론이 좀 달라진 그런 알고리즘을 제가 개발을 했었고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하고자 했던 거는 모델의 언설턴티를 줄이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했을 때 결과가 이런데 저희는 강수량을 산출했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관측과 패턴을 유사하게 산출했는지 그리고 이제 정량적으로 값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기 위해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통 보는데 사실 이 딥러닝 하시는 분들은 수치를 많이 보시잖아요. 뭐 프리시전, 리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 그런 걸 많이 보시고 그리고 그 리그레션 문제 같은 경우 뭐 MA 이런 걸 많이 보시는데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평가 지표는 사실 바이어스였어요. 왜냐하면 강수를 산출했을 때 트루 값에 비해 강수량이 과대 모의가 되고 있는지 더 많게 모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적게 모의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저희는 이제 평가 지표가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평가하는데 조금 단순화하는 게 저희는 대회를 하는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아니라 MA로 이제 단순화시켰고 그리고 사실 이 패턴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강수가 있는 곳을 있다고 잘 예측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F스코어를 이용해서 F스코어 바이어스를 MA를 그래서 이제 평가 지표로 사용했던 거고요. 보시면 나사
알고리즘은 약간 이렇게 오버에스티메이션 하는, 과대모의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GMI랑 DPR의 관측 레졸루션이 다르거든요. GMI 같은 경우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인풋으로 들어가는 자료는 사실 레졸루션이 10에서 하이 레졸루션 4kb짜리도 있긴 하는데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프리퀀시의 레졸루션이 거의 한 20kb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게 4kb 정도로 되게 하이 레졸루션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금 오버에스티메이션 하는 경향들이 이제 그런 센서의 관측 특성 때문에도 나타나는 게 있고 데이터베이스 이제 특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했던 거는 이제 그런 오버에스티메이션 하는 경향을 줄이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그때 이제 바이어스 값은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가자분 중에 이 정확도를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제가 MA를 사실 돌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네, 돌려보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산출한 AI 기반의 정확도랑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나사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이제 계산하려면 이제 또 한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논문으로 만약에 출간하게 된다면 이제 한번 처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했던 딥러닝 기반 그러면 위성 강수 산출 알고리즘은 어땠는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유용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등수가 92등을 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래 위치에서 되게 좋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 베이스라인 모델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사실 이 모델은 윤핵 기반으로 제가 개발을 했는데 강수량을 산출하려고 했던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 대회를 처음 계획할 때도 사실 강수량 산출 문제가 아니라 강수 타입을 산출하는 문제로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게 제가 하고 있던 연구였고 강수 타입을 분류한다는 게 뭔가라고 이제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비가 오면 온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대기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강수가 측상형 강수인지 저군형 강수인지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측상형 강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넓은 영역에 걸쳐서 부슬부슬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군형 강수 같은 경우에 갑자기 막 위로 상층으로 높게 이제 구름이 막 발달해서 이렇게 소나기 같이 내리는 강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둘 강수 구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기 현상들이 되게 다르고 그래서 또 관측되는 특징들이 다르고 이 두 강수 유형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구분하는 게 저희 쪽에서는 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처음 유넷을 활용했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해서는 지금 논문을 제출했고 지금 리뷰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구조랑 똑같이 해서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거의 강수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어차피 피처를 찾아내는 거는 유넷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저군형이고 하늘색이 측상형 강수거든요. 보시면 되게 옵저베이션이 가운데고 프리딕트한 게 왼쪽인데 보시면 잘 이제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수량도 잘 산출할 수 있겠구나 해서 사실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리그레션 문제로 바꾸고 로스만 바꿔줬죠. 그리고 Y-트루 값도 이제 다르게 해서 학습했던 결과를 제가 드렸던 건데요. 이게 사실 대회 리더보드에 올라간 그 점수랑 똑같은 테스트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에 MA가 1.5 정도였고 F스코어가 0.3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인가요? 그 정도 하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 테스트는 MA가 1.9 정도였고요. 이런 결과를 얻었었고 저도 저 나름대로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이것저것 적용을 하다가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이용해서 전처리를 좀 다르게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었던 결과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MA가 상당히 많이 주는 이제 결과를 얻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한 것과 지금 이제 수상하신 분들이 만약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제 이 두 방법론을 접목을 해서 논문을 지금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보시면 이게 프리딕트된 이제 레인 필드 패턴이고, 이게 트루 값인데, 이게 태풍이거든요. 태풍이 보통 이렇게 나선형으로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태풍의 눈이고, 여기가 이제 약하죠. 강수가 빨갈수록 강수가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잘 잡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 쪽에서 저희 이제 대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딥러닝을 어떻게 적용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날씨를 예측한다는 문제는 사실 관측보다는 모델 쪽의 문제였어요. 네, 수치해부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수치해부 모델은 상당한 리소스,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돌려서 저희가 물리식들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해서 내일 날씨를 알게 되는데, 보통 생각하시면 이제 어떤 영상을 보고 내일 날씨를 알아맞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예전 방법들이고요. 지금은 대부분 이제 이 모델 결과에 의존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기의 모델에 들어가는 오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내일을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상태에 대한 값을 이제 옵저베이션에서 가지고 왔었고요. 옵저베이션이 근데 어떤 데이터가 다 이렇게 모델처럼 그리드로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일레귤러하게 다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균질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잘 모델에 들어갈 수 있게 튜닝하고 또 관측 데이터들은 관측 기기의 특성상 뭐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가끔 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델의 어떤 피직스에 맞춰서 모델이 계산을 수행할 때 에러 요소가 되지 않게 작업하는 데이터 시뮬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대기과학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저같이 이제 옵저베이션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예측은 사실 저희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예측은 모델을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었고 저희는 그냥 현상을 분석하고 지금 말했듯이 이 자료를 어떻게 하면 모델에 잘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전 딥러닝이 관측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걸 넣었는데요. 이게 2015년도 네이처에 실렸던 논문인데 보시면 이 색깔은 3일 예보, 5일 예보, 7일 예보, 10일 예보고요. 위에서는 북반구에 대한 예측 정확도고 아래쪽은 남반구에 대한 예측 정확도인데 보시면 2000년대 이후로 남반구, 북반구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이 이유가 예전에는 남반구에 대부분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바다 위를 관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의 대기 정보를 알 수가 없었는데 위성 영상을 활용하면서부터 사실 전구 자료를 같은 소스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징으로 예보 모델의 위성 자료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관측을 사용하면서 엄청 정확도가 비슷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런데 이렇게 위성 자료를 활용하지만 사실 100% 위성 자료 중에 지금 한 3% 정도밖에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해요. 기상이랑 기후 데이터는 빅데이터 문제거든요. 많은 논문들에서 얘기하고 있고 엄청 데이터가 많고 여기 옆에 보시면 파란색이 셀라잇에서 나오는 자료고 노란색이 그 모델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2020년이 넘어가면 100페타바이트가 넘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영역은 딥러닝이기 때문에 관측 데이터를 활용한 AI 적용 문제는 앞으로 저희 쪽에서 매우 관심이 많고 그리고 특히 요즘 그 유명한 학회들에서 요시오 벤지오 그 대가 분께서 클라이밋 섹션 워크숍을 자주 여세요.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에서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구글에서도 이제 관측 미국의 정지궤도 위성의 고우즈 데이터와 미국 전역에 깔려있는 레이더 자료를 같이 활용해서 날씨 예측을 했는데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으로 예측을 했고 정확도가 이제 구글에서 말하기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옵티컬 플로우라고 하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그냥
모델 기반의 어떤 바람이 이동하는 것만 보고 그냥 이 시스템을 옮기는 그런 모델인데 그것보다 훨씬 결과가 좋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구글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씨에 AI를 적용하는 연구는 앞으로 많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연구에 관심이 많으시면 네, 저희 도메인 하시는 분들은 AI 하시는 분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체계를 많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한 대회가 저는 그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논문으로 꼭 그 마침표를 찍고 싶어서 이번에 수상하신 분들이 논문을 작성하는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대단하세요. 네, 네, 최혜지 박사님 역시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AI만 잘하는 것보다 네, 도메인 전문 지식이 있어야 좀 더 네네. 뭔가 전문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네. 네, 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이제 시상식을 그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희가 1등부터 하면 되죠? 네네. 1등. 그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등, 기바팀 1등이시죠? 네, 기바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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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바님. 그럼 김기바. 그러면은 상자, 최지 네. 박사님, 네, 상장 수여식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1등 네, 팀에게 드리는 상장이고요. 위는 함께하는 인공지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AI 프렌즈가 주최하고 AI 플랫폼 기업 들리시나요? 데이터이 주관한 네, 위성 관측 데이터를 활용한 강수량 산출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1위 팀 김영민, 권순환, 김경원님께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네, 기바님 지금 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네.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하실까요? 뒤에서 아, 발표하시겠지만은. 재밌는 대회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2등입니다. 2등. 네. 2위 최정명, 정재민님께 드립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안 읽어도 와, 되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최정명님도 간단하게 후기 그냥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대회 진행하는 동안 정말 재밌었고, 이런 대회 계속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3위는 아직 못 오셨는데, 네. 예, 그렇죠. 그래도 수여식을 해주시죠. 네, 727개 팀 중에 3위를 하셨고요. 공정배님께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와, 네. 예, 이것으로 이제 상장 수여식은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각자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가 잠깐만요. 네, 지금 일단 3등 사신 분부터 이렇게 네, 그 솔루션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3등 팀은 지금 여기 참여를 못 하셔가지고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성 관측 들리나요? 데이터를 활용한 강수량 산출 경진 대회 팀 엔드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전처리 및 EDA, 모델 구축 및 검증, 그리고 결과 및 결혼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와 관련해서 마이너스 9,999등이 있는 사진은 제외하고 0.1 이상 내린 픽셀이 어퍼, 즉 50개 이상인 이미지만 데이터셋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앞서 만든 데이터셋을 불러와 0번부터 9번 채널, 총 10개 채널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시각화 EDA를 통해 밝기 온도가 가장 강수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소로 파악을 했고
특히 위도 경도 데이터의 경우 처리가 복잡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끝내 못 찾았기 때문에 이는 제외하고 밝기 온도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시각화와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버티컬 채널과 호리젠탈 채널의 합 피처를 만들어 강수량 이미지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약간은 좀 더 강수량과 연관이 되게 이미지가 좀 더 뽑히는 걸 보면서 이 해당 피처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 같은 경우에는 회전 변환이라는 아이디어를 조금 생각해 봤는데 이게 결국 두 채널 간의 V 채널과 H 채널 간의 합, 또 V 채널과 H 채널 간의 이 마이너스 값이 과연 강수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봤더니 상관관계 결과로는 매우 미미하게 점수가 상관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결국 이 두 개의 피처를 더하고 빼는 건 결국 45도 회전 변환이랑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0도부터 90도까지 회전 변환을 다 시켜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루프문을 통해서 모든 회전 변환 결과를 90개 정도를 얻었고 그 결과 1번 V1, H1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도 그리고 V5, H5 채널 같은 경우에는 30도의 회전을 시키면은 타겟 값의 로그를 취한 것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전 변환을 한 피처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피처 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 우선 타겟 값이 0도 많고 또 비가 내린 게 또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로그 변환을 취해 주었고 앞서 말한 버티컬, 호리젠탈 별로 더한 피처를 추가하였고 그리고 9번 채널 같은 경우에 그냥 민 맥스 스케일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앞서 말한 회전 변환 코드이고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90도 회전, 180도 회전, 270도 회전, 좌우 대칭, 상하 대칭 이미지를 사용했고 또 마지막 제가 총 3개의 모델을 사용하는데 마지막 모델의 경우에는 90도, 180도, 270도 회전에 이제 좌우 대칭을 시킨 것에 또 90도, 180도, 270도를 회전한 어그멘테이션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골드반님께서 그 코드 공유에 올려주신 코드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아마 루프문이 5번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루프문을 더 높이면 높여도 오버피팅 되는 경향이 안 보여서 약간 시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한도로 루프문을 증가하였고 그래서 루프문 9개를 돌려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인셉션 V3의 이 초반 부분에 있는 레이어를 활용을 해 보았는데 사실 뭐 인셉션이라든지 레스넷 또 등등 다양한 유명한 모델들을 레이어에서 아이디어를 따오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유독 인셉션 V3의 초반부를 따온 이 모델이 싱글 모델로는 가장 점수가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드는 대략 이렇게 되고 모델 3도 인셉션 V3랑 똑같은데 단지 루프문을 좀 더 레이어의 깊이를 좀 더 깊게 쌓은 것 뿐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3개의 모델을 가지고 결과값을 얻었고 자체 밸리데이션 셋을 활용해서 점수를 가장 계산시킬 수 있는 각각의 비율을 정해서 3개의 모델 결과값을 앙상블하였고 그 결과 3위의 성적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 및 결론으로서 우선 모델이 오버피팅되는 경향이 되게 적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뭐 늘리면 늘릴수록 또 레이어를 깊이면 깊게 할수록 점수가 계속 향상되었기 때문에 조금 레이어의 깊이를 깊게 쌓았었고, 또한 다른 트리 계열 모델 같은 경우도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싶어서 좀 이미지 전체가 아닌 대략 한 50% 정도 이미지를 트리 모델에 쓸 수 있게끔 데이터를 변형해서 사용했지만 점수가 전혀 개선이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양한 모델의 시도,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이미지와 관련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레이어를 따와서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 다른 것보다도 앞서 말한 입센션 V3의 초반 부분 레이어가 가장 점수가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고 또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골드반님께 감사하는 말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질문을 못해서 좀 아쉽네요. 네. 그러면은, 자, 그럼 2등 하신, 그럼 최정명님,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M팀입니다. 재미있는 대회를 열어주신 베이컨 관계자 여러분께 일단 감사 인사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데이터 전처리 분석, 그리고 모델 구축 결과 및 결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부분입니다. 일단 데이터 전처리는 간단히 두 가지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기본 데이터 타입인 플롯 64를 32로 변경해서 부동소수점 연산을 줄여서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타겟 데이터에서 0보다 작은 값이 있을 경우에 제거하는 것으로 결집값을 처리하여 온전한 데이터만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해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X축, Y축은 GMI의 위경도로 점을 표현하였고, 점의 크기는 타겟인 강수량입니다. 플롯을 보시면 강수가 있는 위경도의 지점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포를 보고 저희는 CNN 기반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밝기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구름 유형을 분류하는 자료를 참고해서 이제 밝기 온도 차가 모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9개의 채널을 이용해서 서로의 밝기 온도 값의 차이를 구하면 36개의 특징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서 타겟 값과 상관관계를 구하여서 정렬한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분석을 통해서 24개의 밝기 온도 차 특징을 선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특징의 개수는 41개 혹은 38개입니다. 두 개의 모델을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였는데요. 41개의 경우는 밝기 온도 값 9개, 그 다음에 원핫 인코딩한 지표 타입 4개, GMI, DPR 위경도 4개, 밝기 온도 차이 값 앞서 만든 24개이고 38개의 경우는 나머지는 앞과 동일하고 원한 인코딩하지 않은 지표 타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를 늘려 오버피팅을 방지하고 학습이 더 잘 될 수 있게 데이터를 반전이나 회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제 데이터를 보강하였고, 한 개의 데이터로 이제 7개의 추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한 모델은 기본적으로 유넷을 사용하였고요. 유넷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레이어와 마지막 레이어에 업샘플링, 맥스플링을 추가하여서 그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회 초반에는 리그레션을 이용한 모델을 계속 사용하다가 대회 마지막쯤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도 구성하여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리그레션 모델과 구조는 동일하고 아웃풋 값만 이진 분류로 하였습니다. 이때 타깃 값은 평가 지표를 보고 강수 0.1 이상은 1로, 그 다음 0.1 미만은 0으로 분류하여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용한 모델의 파라미터 값들입니다.
일단 러닝 레이트를 고정할 때는 학습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았고 로스 값도 잘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를 여러 가지 사용해 보았고 최종적으로 폴리노미얼 디케이 방법으로 스케줄러를 선택하였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업샘플링 시 보관 방법과 컨볼루션 방법이 있는데 이제 보관을 통해 업샘플링 하는 방법의 성능이 더 잘 나와서 보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들의 활성화 함수는 여러 번의 실험 결과 렐루와 엘루를 실험해 보았는데 큰 성능 차이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모델의 구성은 이제 이 그림과 같습니다. 리그레이션 모델을 앙상블 후 클래시피케이션 모델과 앙상블하여 최종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구성한 모델과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많은 리그레이션 모델을 생성하였고요. 그중 이제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높은 15개의 리그레이션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15개의 모델을 선정한 이유는 앙상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파라미터 값과 특징을 사용한 것들을 소프트 버팅하는 방식으로 앙상블하여 최종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학습한 결과를 좀 더 앙상블 시키고 싶어서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도 예측할 때 그 회전시키고 반전시킨 데이터를 이제 예측하여 앙상블하여 최종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훈련 결과 그래프입니다. X축은 F폭, 그 다음에 Y축은 성능 지표를 나타냅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제 잘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과 리그레이션 모델의 F1 스코어를 성능을 비교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앙상블하여 제출한 결과 리그레이션 모델로만 제출했을 때는 퍼블릭 리더보드 기준 1.435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리그레이션 모델과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앙상블 했을 때는 퍼블릭 리더보드 기준 1.42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리그레이션 모델보다 F1 스코어가 더 높은 것을 앞서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결과 1이고 리그레이션의 결과 0.1 미만이면 0.1로 제출했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결과 0이고 리그레이션 결과 0.1 이상이면 영향을 덜 받는 수치로 앙상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제값 0.1 미만의 값은 MAE 점수를 측정하는 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수치로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특징을 많이 사용해서 학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다양한 실험을 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모델을 앙상블한 덕분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혜지 박사님, 네네.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네. 안 그래도 그렇게 밝기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관측에 이용하는 걸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레인 타입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 연구에서도 저도 이제 그 차이를 넣었었는데요. 차이를 넣고 사실 한 거랑 안 넣고 한 거랑 결과가 많이 다르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새로 만든 피처를 빼고도 해보셨는지, 얼마나 그 차이를, 발기온도 차이를 넣었을 때 임프루브먼트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개 밝기온도 차를 넣었을 때랑 뺐을 때랑 둘 다 해보긴 했는데 측정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네. 예, 성능이 일단 향상은 많이는 잘 모르겠는데 향상은 되긴 됐습니다. 네네. 그게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리그레이션 문제에는 그걸 적용해보진 않았고, 그때는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4개의 타입으로 레인 타입을 구분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사실 효과가 많이 없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떤 리니어 관계인 거잖아요. 결국 차이라는 거는. 그래서 딥러닝이 그 리니어한 관계를 다 학습을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는 사실 이 채널 간 차이의 어떤 밝기온도 특징이 되게 중요한 정보로 쓰이는데 딥러닝 알고리즘 안에서는 그게 별로 안 중요했네? 라는 사실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게 개선을
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서 나중에 사실 한번 뭐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저한테 메일이라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데이터 그 업샘플링 할 때 컨볼루션 한 거랑 인터폴레이션 한 것 중에 인터폴레이션이 더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났었는지 좀 궁금해요. 이거는 그 컨볼루셔널 방법을 사용해서 했을 때는 거의 학습 초반부터 좀 성능이 안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아, 중반에 이제 보고 성능이 향상이 없어가지고 중단을 그냥 해버렸고, 아, 네네네. 그 후로는 그냥 보관하는 인터폴레이션. 방법으로 네, 예,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업샘플링하는 그 타입 그거는 뭘로 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아. 그 업샘플링 레이어 옵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냥 업샘플링 2D 레이어인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레이어를 사용해서 업샘플링 했습니다. 베이스라인 코드에 있던 그 업샘플링 똑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아까 업샘플링 그 레이어에서도 그냥 이게 패딩해가지고 그냥 갖다 붙인,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같은 레졸루션만 올리는 게 있고, 이걸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는 것도 있고, 옵션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 기본 옵션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본 옵션을 그래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앙상블을 되게 많이 쓰셨는데 각각 예. 학습하실 때 모델이 학습되는데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궁금해요. 학습하는데 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이게 그 어그멘테이션을 안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이제 어그멘테이션에서 데이터를 증량해서 했을 때는 한 12시간 정도 아, 그 정도 걸렸습니다. 오그멘테이션 하실 때 쓰셨던 게 어떤 방법이었죠? 그 반전이랑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증량하였습니다. 네. 전체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다 증량해버렸어요. 아, 네네네. 사실 저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픽셀의 크기에 따라서도 레인의 어떤 종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넓게 퍼져 있으면 층상이고, 뭐 이렇게 좁은 영역에 있으면 컨벡티브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 거를 이제 도메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어디까지 사실 이 데이터를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게 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하셔서 이제 성능을 올리셨다고 하는 내용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이, 그냥 다 같이 질문이, 저도 이제 약간 뭐 유넷 비슷한 거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 이게 사실 그게 픽셀이 그냥 이 사각형 모양이니까는 사실 오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이제 8가지밖에 못 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45도 오그멘테이션 하면은, 하고 그 안에 이제 일부만 데이터를 써서 학습한다든지 뭐 이런 건 불가능할까요? 이거를 사실 이 그림이 그냥 같이 이렇게 돌리면서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정보가. 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이거를 더 크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1도씩 돌려가면서 데이터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잘라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예, 이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돌렸을 때 비는 부분들은 뭐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안에 코어만 어떻게 정보를 이용해서 쓸 수 없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본 적 있거든요. 네, 훌륭한 발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1등 하신 팀의 발표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기바킴 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회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이제 평가 지표부터 설명드리면 이제 평가 지표가 다른 대회에서 보던 것과 좀 달랐어요. 그래서 뭐 0.1보다 작은 값은 0, 큰 값은 1로 두고 F1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실제 0.1보다 큰 값만 MAE를 계산해서 그걸 나누는 방법을 썼는데 이제 좀 저희 팀끼리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강수량은 이제 강수량이 있는 픽셀에서만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강수량이 있는 픽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에런 로스 MA를 사용하면은 이제 이게 데이터가 보니까 비가 안 온 강수량이 없는 데이터가 대부분이어서 그 미디언으로 수렴을 하다 보면은 강수량이 실제 값보다 좀 적게 예측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모델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DA부터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트레인하고 테스트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016, 17, 18년도 이렇게 3개년도의 데이터를 주셨는데 그 오르빗의 이제 맥스하고 민을 계산하면은 연도별로 약 5,600개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민맥스 스케일링해서 0부터 1까지 나열하면은 테스트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테스트가 여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이 테스트와 비슷한 구간 트레인의 템프 온도 평균값을 살펴보면은 테스트와 비슷한 구간에서는 온도값이 좀 비슷한데 전체 구간으로 치면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트레인과 테스트의 위도 경도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빗의 궤적은 연속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비선형적인 뭐 궤도도 가지고 일부 오르빗끼리 겹치는 구간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 오르빗 궤도가 도움이 될까 해서 3차 함수로 분사해서 그거의 코이피션트를 피처로 추가해 봤는데 잘 동작하진 않았습니다. 결측값은 마이너스 9,999로 존재했는데 일부 픽셀만 전체 여기 보시면 1,600개가 전체 다 마이너스 9,999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가 있는 것도 있어서 그걸 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까 388개 정도 샘플이고 실제 0.5밖에 안 돼서 저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값을 실제로 채워서 다시 학습해 봤을 때는 약간의 성능 개선이 있었는데 결국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타겟 값의 분포도 좀 특히 저희가 눈여겨봤던 거는 96%의 강수량이 0이었고 맥스 값이 299.몇으로 끝났는데 이 마지막 쪽에 이렇게 분포가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바님이 올려주신 솔루션 보면은 50보다 큰 강수량 픽셀이 50보다 큰 거만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게 분포가 어떻게 되나 이 픽셀에서 비가 온 픽셀이 있는 게 개수가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딱히 뭐 특이점이 보이지 않고 한 10,000개 정도는 비가 안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결국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10등 정도 하고 있다가 대막바지에 한꺼번에 1등으로 올라갔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위도 경도 GMI와 DPR 센서의 위도 경도를 데이터를 보면은 정확하게 잘 매칭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 모서리 약간 가장자리 부분은 잘 매칭되지 않은 것도 있고 아예 일부만 매칭된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학습에 넣어주면 어떨까 해서 이 차이를 넣어서 학습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었고요. 그걸 이제 시각화해서 보면은 위도 차이고 이제 경도 차이를 시각화해서 보면은 연도별로 뭐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패턴을 어떻게 해서 발견을 했냐면 외부 성능이 개선이 잘 안 돼서 이제 외부 데이터를 한번 사용해보자 해서 이제 나사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HDF5 데이터 받아서 이제 들여다봤어요. 근데 들여다보면서 이제 이 그림이 그 대회 하기 전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GMI 센서의 범위는 되게 넓은데 DPR 센서의 범위는 좁구나. 이게 그 말이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였구나라고 알게 되어서
2014년도부터 15년도에서 약 8,000에서 9,000개 정도의 추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게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좀 시행착오 끝에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GMI의 센터에서 마이너스 20, 플러스 20만큼 해서 그거를 40씩 증가시켜 가면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대신에 아까 테스트의 위도 경도가 트레인이랑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서 테스트의 위도 경도 안에 들어오는 것만 사용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DPR하고 GMI하고 위도 경도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인덱스를 뽑고 그거에 이제 GMI하고 DPR 센서를 매핑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추가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성능 개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라이트 GVM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딥러닝을 사용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라이트 GVM으로 먼저 한번 해보면서 EDL을 많이 해보자는 생각을 했고 40 곱하기 40 픽셀을 1600 곱하기 1로 만든 다음에 컬럼을 15개를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공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렌드 타입이라던가 템프 차이도 여기서 확실하게 성능 개선이 있었는데 2.1 정도에서 1.8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템프의 뭐 평균, 위도 경도 평균, 그리고 그 라이트 GVM은 그 주변 것들, 주변 픽셀들을 잘 모르니까 주변 픽셀들의 민맥스 민도 넣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한 1.8 정도 점수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개선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딥러닝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딥러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초반에 유넷 기반으로 했을 때 한 싱글 모델 한 1.54, 1.56 정도로 점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1.51 초반 점수가 이제 데이콘 코드 공유에 공유가 되어서 그 방법을 보고 이 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강수량이 예측할 지점에 멀리 있는 데이터일수록 영향이 적어져서 풀링 레이어가 결과 예측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이 모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깊어져도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도록 디자인을 하고 HDR 블럭을 활용을 하고 넓은 범위의 특징과 좁은 범위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1부터 11까지의 필터 사이즈를 갖는 필터를 사용을 했고 1 곱하기 1 컨볼루션 연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총 6가지를 활용을 했고 90도, 180도, 270도 그리고 상하 반전, 수평 반전 그리고 대각선 반전, 트랜스포즈까지 활용을 해서 했고 저희는 그 원래 있는 데이터에서 늘리진 않고 그 학습을 할 때 어그멘테이션 비율을 전체 이미지에서 50% 정도만 활용을 해서 50%는 원본으로 학습을 하고 나머지 50%는 이런 변화를 줘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을 변화시키는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뭔가 픽셀 그 강수량이나 온도값이나 그런 강수량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피처는 그래서 총 12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여기 템프 9개 사용하고 타입 사용하고 그 아까 위도 경도 차이가 시각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거 2개까지 해서 총 12개의 피처를 사용을 해서 그 위도 경도 추가하기 전에는 1.54 정도였는데 추가를 하면은 1.42로 성능이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딥러닝의 옵티마이저는 이게 성능이 좋다고 해서 이 R-아담, 라스, 룩 어헤드의 조합을 사용을 했고 스케줄러는 코사인 어닐링 웜스 리스타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로스는 저희가 맨 처음에는
MAE를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문제와 비슷하게 로스를 꾸며주는 게 좋기 때문에 로스는 문제와 똑같이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150F까지 돌렸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총 두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선 설명에서 이제 인셉션 블럭이 성능이 좋았다고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인셉션 블럭의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앞부분에서 이제 원 곱하기 원 컨버전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필터 사이즈를 갖는 컨버전 필터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합쳐서 다시 학습을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넓은 범위 피처를 추가한 것은 태풍이나 뭐 시각화해서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잘 정보를 추출하고 싶어서 이런 넓은 범위의 필터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널 수도 많이 늘려봤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뭐 성능 차이가 크게 없어서 채널을 64채널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인셉션 블럭에서 피처를 뭐 추출해서 이제 두 가지 패스로 컨버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컨버전을 해서 결과를 내었습니다. 모델 2는 이제 골드바님이 공유해주신 모델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오폴드로 해서 이제 그거 앙상블 했을 때 1.3876 점수가 나왔었고, 이건 원본 트레인만 사용을 했을 점수고요. 외부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앙상블 했을 때 다양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모델 1은 아까 방금 설명드린 모델이고, 모델 2는 골드바님 모델인데, 그거를 0.2씩 가중치를 줘서 했을 때 0.3786이라는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되게 많은 시도를 했고, 모델 개선도 많이 해봤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주로 했던 거는, 이게 좀 강수량을 매우 큰 값이 가질 때가 오차가 심했고, 전체적으로 낮게 예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수량이 매우 큰 값이 진짜 이게 강수량이 커서 그런 거 아니면 노이즈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뭐 라벨 값 주변을 갑자기 뭐 299가 되는 픽셀이 있으면은 뭐 주변 값의 평균으로 해본다거나, 로스 펑션을 강수량이 32 이상이 됐을 때는 L2 로스를 사용하게 되고, 그 전에 L1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도 변경을 해보고, 큰 강수량 값을 가지는 부분을 제거하기도 해봤는데, 뭐 크게 뭐 개선 사항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처 어규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랜덤으로 컷아웃을 해서 이렇게 랜덤을 컷아웃을 해서 그 부분만 플립하는 것을 해봤었는데 도움은 됐는데 좀 복잡해서 최종 모델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능은 조금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랜덤으로 컷아웃하고 그 부분만 뭐 0인 부분이 되게 많아서 타겟이 강수량이 0일 때 템퍼 값으로 변경을 해주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능이 좋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저희가 마지막쯤에 이런 좋은 피처를 찾아서 운도 따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여했던 테이콘 대회를 올해 많이 참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참여했던 대회 중에서 가장 어려웠고, 좋은 팀원들 만나서 많이 배우고 해서 이제 좋은 성적까지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와. 네, 예진님. 네, 정말 되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니, 정말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특징을 잘 살려서 알고리즘을 구축하신 것 같고,
물론 그 2등 팀 하신 분들도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이제 도메인을 하고 있는 제가 봐도 너무 훌륭하게 문제를 접근하시고,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금 제가 감사합니다. 네, 들으면서 되게 놀랐는데요. 진짜 하시면서 네, 눈물 났대요, 눈물. 네, 솔루션 네, 진짜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 위성 데이터나 이런 게 오픈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제 기상 데이터 쓴다고 해도 대부분 이제 보면 기상 관측 자료들을 많이 그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사용하시는데 위성 나사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받았다는 것부터 진짜 감동이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실 그 전처리하는 게 저도 처음에 전처리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들었었고 데이터를 받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코로케이션하고 매핑하고 이런 작업이 사실 제가 처음 딥러닝 시작할 때 제일 고생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다 하셨다는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고 저한테 대회 중에 질문이 왔었거든요. 추가 데이터를 받고 싶은데 뭘 받아야 되는지 꼭 집어서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는 대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거절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 없이 지금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서 또 GMI랑 DPR의 어떤 의경도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잘 포착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되게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 이름이 기바인데 무슨 뜻인가요? 그 기바라는 캐글 그랜드마스터가 있는데 네. 네, 저희 팀원 중 한 분이 그분을 좋아해서 그 이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팀원분들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캐글 하면서 만났습니다. 아까 후기들 보면은 그 골드바란 분 그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저도 지금 보니까는 그 골드바님 그 베이스라인 가지고 이제 그때 힌트 얻어서 그때부터 되게 확 성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은 따로 뭐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등수에는 못 드셨지만은 사실은 전체적인 이 대회 수준을 확 올리는데 되게 기여를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캐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팅 많이 딱딱딱 하면은 아마 그런 게 있죠, 혜택이 있죠. 그런 걸 아는데 데이콘 안성진님 그런 거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좋은 이제 솔루션 커널을 올리신 분들도 뭔가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게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상 시스템을 여러 개 기획 중에 있는데 네.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다들 이제 골드바님 솔루션 보고 다들 이제 거기서부터 또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일단 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이해는 한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제가 따로 사실 제가 메일을 드리긴 했거든요. 오후에 혹시 받으셨나요? 네네. 그래서 네네, 받았습니다. 나중에 네네. 추후에 다시 좀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같이 이렇게 같이 논문 쓰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솔루션. 그리고 지금 이제 입상하신 분들 솔루션들 좋은 것만 딱 모아서 뭔가 약간 완전체 같은 알고리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논문을 써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야? 유한님.
네. 아니랍니다. 네, 없는가. 그리고 참 사실은 이 대회 이거 방송 시작할 때 먼저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이 대회를 진행할 수 있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죠. 그걸 깜빡했네요. 사실 저기 스폰서 분들을 사실 제일 처음 소개해 드렸어야 됐는데 일단은 저희 요 대회를 진행하게 된 어떤 그 예산이라든지 후원은 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후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회를 시작하자마자 그 셀렉트 스타 데이터 그 구축하는 그 셀렉트 스타에서 상금을 또 일부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하다가 상금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그리고 셀렉트 스타 그 두 이제 기관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회를 이렇게 무사히 잘 이제 무난히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데이콘에게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논문 쓰실 생각에 신나신 최혜지 박사님도 축하드리고요. 네. 예. 그럼 요 이제 대회 시상식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진님하고 성진님 한 말씀씩 하시고 아마 이 시상식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예진 먼저 대- 할까요? 네. 네. 일단 대회를 할 수 있게 된 게 되게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쪽에서 사실 데이터가 AI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늘 고프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기상 쪽에는 데이터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많이 그래서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희 회사가 인공위성 가지고 딥러닝, 인공위성 영상을 분석하는 데 매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저희 쪽에서 지금 이제 기상 환경 쪽으로도 좀 역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저희 채용 시즌이 오면 채용해 주시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상청에서도 인공지능 예보관이라고 해서 알파웨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어떤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 기상 쪽에서 AI 기술을 접목해서 예측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대회에 한 번 더 대회를 운영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데이콘을 대표해서 안성진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약 2개월 동안 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실 데이터 사이즈가 상당히 컸습니다. 한 15기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일반 가정용 컴퓨터에서 작업하기 좀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700팀 이상 대회를 참가해 주셨고요. 대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이미지 데이터 처리 실력 증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신 수상자 분들에게도 정말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 하반기에도 또 다양한 재밌는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양한 보상 시스템들을 준비 중에 있으니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AI 프렌즈 대회 시즌 2 이제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